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빨리 채점 마세요, 채점. 채점 마시기 바랍니다. 높은 점수는 안 나오지만, 그걸 채점해야 되잖아요. 자, 됐습니까? 예. 자, 오늘부터 해서 8주 동안 이제 문제풀이 할 건데요. 교재는 어떤 문제 아시죠? 교재는 이거. 그 다음에 힘들더라도 또 요약정리도 같이 가져올다. 그럼 이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오늘 일단 여러분 20문제 풀었습니다. 이 20문제를 수업 시간에 제가 다 풀어줄 거야. 근데 문제를 풀 때 이 시험지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이 책 속에, 이 책 속에 문제가 다 있다고, 문제가. 그럼 아셨죠? 이 책 속에, 이 책 속에, 이 책 속에. 그래서 이 책 속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했으니까, 이게 문제집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책 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럼 아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봐요. 자, 가장 먼저 부동산 가치와 가격. 그러면 이 페이지 수는 요약정리지, 요약정리 페이지 수요. 자, 그러면 이 가치와 가격 정리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가 나오죠, 이렇게. 이게 이제, 이 문제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야. 그럼 아셨죠? 이 문제가 여러분들 여기 20문제 푼 문제 중에서 1번 문제라고, 1번 문제. 그럼 아셨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진행할까요? 그러니까 저기 있던 문제, 여러 20문제 풀었던 것은 제가 문제지를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더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수업은 그렇게 진행한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갑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요약정리집 153쪽을 보자고, 153쪽. 요약정리집 153쪽을 가면,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론이라고 나왔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이론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가격이론에서 가장 먼저 가치와 가격 구별하셔야 돼요. 가치와 가격, 이거 반드시 이 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가치, 쓸모, 가치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나에게 장래에 미래 줄 걸로 기대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 여기 앞에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인데, 이 현재 가치라는 게 쟁점. 현재 가치 대신에 미래 가치라고 준다고. 가치는 미래 가치다. 그럼 OX, X, 현재 가치다. 가치는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다. 그럼 가치는, 주관적이란 말은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다? 다르다. 가치는 다르다. 자, 가치는 현재 값이다. 가치가 미래 값입니까? 현재 값입니까? 그러면 현재 값이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자, 가치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개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개 존재하니까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가치를 구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무슨 가치를 구하는가 이렇게 나온다고? 감정평가는 가격 구하는 겁니까? 가치 구하는 겁니까? 가치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치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으니까 원칙은 무슨 가치고 예외는 무슨 가치입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감정평가에서 구하는 가치는 원칙적으로 무슨 가치입니까? 시장가치.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유예가치. 되고 있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가치는 여러 개 있다는 거. 이제 반대로 가격은 가치만 제대로 이해하면 가격은 이해할 필요 없다. 왜? 정반대니까. 그러면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거래된 금액,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 그것을 가격이라고 한다. 그럼 추상적인 반대가 뭐예요? 부채죠. 주관적인 반대가 뭡니까? 객관적. 그래서 가치만 이해를 하면 그 반대쪽에 있는 가격은 기억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정반대니까.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 개념이다.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 그래서 가격값이다. 현재하고 과거가 반대가 되겠죠? 이걸 장난을 치는 거예요. 가치는 미래값이고 가격은 현재값이다.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럼 틀린 말이고. 자, 가격은 특정 시점에서, 가격은 변화는 하죠? 가격은 변동을 하지만 특정 시점에서 여러 개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까? 하나만 존재한다. 이렇게. 네? 자, 이제 가치와 가격, 이제, 비교는 끝났는데, 이제 부수적으로, 그럼 이제 가치라는 것은 쓸모 효용인데, 이 편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편익은 돈으로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없는 게 있다. 그 편익은 돈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금전적이다. 그럼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비금전적이다. 이렇게. 그럼 가치라는 것은 장래에 기대는 편익의 현재 가치인데, 이때 편익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있고 환산할 수 없는 게 있다. 금전적, 비금전적 두 개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여러분들 마지막
이론 수업이 이제 마지막이요. 이론 핵심 정리 마지막. 앞으로는 이런 핵심 정리에 들을 수가 없다. 여러분과 저는 점점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야. 떠나간다네 그러면서 이별의 시간이. 오늘부터는 어쩌면 여러분들 눈빛을 못 맞출 것 같아요. 눈빛을 계속 맞추면 오랫동안 그 눈빛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 애절한 눈빛. 뭘 알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 눈빛. 그러니까 그 눈빛이 제가 싫어서 눈을 안 맞추고 수업을 할 겁니다. 허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수업을 할 거야. 자, 됐어요. 이거는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 없는 것은 가격이 없죠. 가치 있는 것만 가격이 있다. 그래서 이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도 뭐한다? 높아진다. 반대로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가격도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은 높아질 것인데, 필요한 게 있는데, 화폐 가치와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격은 반대로 간다는 거. 이거는 중요성이 약간 떨어지고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간다. 자, 이거는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치와 가격에서 이제 마지막 파트로 나오는 게,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달라질 수 있고 계획이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여러분 이제 경제학 지식이 있다면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경제학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모든 게 일치해요. 경제 논리는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괴리된다. 우리 시험은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괴리된다. 왜 그럽니까? 그런 거 안 물어보고 괴리된다.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여기까지만 냈다고. 그럼 여기서 한 단계 업된 게 하나 있다고. 업된 게. 그럼 어떤 게냐면, 그러니까 이걸 물어봐요.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괴리된다. 근데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여기까지 출제했다고. 여기까지 출제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시라고. 장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는데, 자,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 봐요. 장기적으로 가치가 가격으로 일치한다. 일치하게 된다. 이 질문하고, 2번, 가격이 가치로 일치하게 된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이제. 반대니까, 정반대니까. 가격이 가치로 일치하게 된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답일 것 같아요? 1번이 답일 것 같습니까? 2번이 답일 것 같습니까? 그럼 이제 3번 봐야 되는 3번. 1번이 답일 것 같습니까? 2번 했고, 2번이 답일 것 같습니까? 1번 했고. 그렇죠? 이 7자하고 격자를 지금 바꾸는 거라고. 자, 그러면 답은 유보. 자,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괴리되는데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이걸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왜 그렇게 되는가를 설명할 건데, 그 설명, 이 과정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단기적으로 괴리, 장기적으로 일치. 네, 이 부분이 지금 출제하지 않았는데, 계속 모의고사 같은 데서 이걸 준다고, 이거. 장기적으로 일치하는데, 근데 무엇이 변해서 일치하게 되는가? 네, 이거 보자.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에요. 자, 2번에다가 이렇게 빨갛게 하고 싶다, 이렇게. 2번에다 빨갛게. 2번에다 빨갛게 언더라인 하고 싶다. 답 몇 번? 2번. 2번이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단기적으로 우리 검단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 검단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해요? 가치가 변해요? 가격이 변하지, 가격이. 수요가 변해서 가치가 변한 게 아니라 가격이 변한 거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서 가치보다 높아져요. 이게 단기적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이때는 이제 공급이 따라 나오겠죠. 공급. 그럼 공급이 증가한대요, 감소한대요? 공급이 증가해요. 가격이 올라갔으니 공급이 증가.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이제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치로 일치한다고. 그럼 장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는데 가격이 가치로 일치하는 거야. 가격이 가치로. 가치가 가격으로 일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해됩니까? 그렇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게 되는데 근데 가격이 가치로 일치하는 거야. 가격이 가치로. 가격이 변해서 가치로 일치하게 된다. 그럼 1번 가치가 가격으로 일치하게 된다. 그럼 틀린 말이고 가격이 변해서 가치로 일치하게 된다. 가격이 가치로 일치하게 된다. 좀 이해됩니까? 이렇게. 자, 이 지문이 아직 안 나왔지만 계속 모의고사에서 주고 있다. 자, 이제 가치와 가격 끝났어요. 지금까지 출제했고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가치와 가격. 자, 그럼 이제 가치와 가격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책은 153쪽이 끝났습니다.
자, 넘어가서 154쪽에 부동산 가격의 본질과 특징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는 거야. 2번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서 동그라미 2번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의 가격이다. 얘도 자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은 15년 전에는 별표 5개짜리였어요. 15년 전에. 지금은 거의 사라졌어. 시험에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가끔씩 그 동그라미 2번을 물어본다고. 부동산의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의 가격이라면 하나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한다면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이 있냐 없냐고 물어봐.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이 있다 없다? 있다.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머리를 좀 이렇게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나 지금 거기다 막 집어넣어 줄 테니까. 오늘부터 해서 8주 동안은 여러분 머리를 좀 열어두시라고. 요즘 막 머리다 집어넣어 줄 테니까. 대신에 눈은 뜨고 눈 감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 가격이다. 하나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한다면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게 되는데 2분 하는 거야 지금 2분. 장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게 되는데 무엇이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가치를 일치한다. 가격이 가치를 일치한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가치 형성 요인하고 가치 발생 요인을 볼 겁니다.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최근에 시험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가치 형성 요인이고 가치 발생 요인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치 발생 요인은 22회 때, 24회 때 출제하고 그대로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가치 발생 요인은 이런 뜻이죠. 어떤 물건이 쓸모가 있어서 그게 가격이 지불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 물건이 쓸모가 있고 가격이 지불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게 가치 발생 요인. 쓸모, 효용, 유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쓸모예요. 근데 이 쓸모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각각 좀 달라져요.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의 쓸모라는 게 수익성이겠습니까? 쾌적성, 편리성입니까? 쾌적성, 편리성이에요. 주거용은. 그럼 상업용 부동산의 효용은 주거용하고 다르겠죠? 주거용은 쾌적성, 편리성이 효용이라면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효용이 높으려면 수익이 높아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공업용 부동산은 수익성이겠습니까? 생산성이겠습니까? 생산성. 이렇게. 이제 이게 효용이야.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효용, 쓸모, 가치가 있으려면 쾌적하고 편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효용이 있다 하더라도 지천에 널려 있으면 그러면 가격은 지불되지 않는다. 이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이 되는 거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거.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은 거라고. 인간이 원하는 것보다 존재량이 더 적은 거. 어떤 재화의 양이 질적, 양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는 정도. 그것을 상대적 희소성이다 그래요. 그럼 상대적 희소성은 공급이 부족한 겁니까? 수요가 부족한 겁니까? 공급이 부족한 거죠. 공급이. 상대적 희소성이랑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 것을 말한다. 그러면 안 돼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 이걸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유효수요가 있어야지. 돈 주고 살 사람이 있어야 돼. 돈 주고 살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가격은 지불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살 의사와 지불 능력, 구매력이 있어야 된다. 자, 이 세 가지가 본질적인 가치 발생 요인, 이 세 가지가 가치 발생 요인. 그럼 22회 때, 24회 때 출제하고 이제 그대로 출제하지 않았으니까 22회 때 출제했던 거, 22회 때 틀린 거,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가치 발생 요인,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가치는 발생한다. OX, X 전부 다 있어야 된다. 그게 22회 때 답. 24회 때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효수요란 살 의사만 있으면 되지 지불 능력은 필요 없다. OX, X 그게 답.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이 세 가지가 본질적인 가치 발생 요인인데 그런데 부동산을 오면 이전성, 양도 가능성을 추가하고 있다. 그럼 이제 이 양도 가능성, 이전성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부동산이 가격이 지불되려면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면 권리의 이전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격을 지불한다, 지불하지 않는다, 지불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가 생기고 이게 가격으로 되려면
이전성, 양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걸 최근에 추가하고 있다. 그럼 이전성, 양도 가능성을 가치 발생 요인으로 추가하는 견해도 있다. 이게 우리 24일 때 시험 지문입니다.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전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단독문제 낼 게 없죠? 이전성을 어떻게 단독문제 내겠습니까? 지문 나오는 거죠? 이전성이란 물리적 이전성입니까? 아니면 권리의 이전성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물리 이전성이란 말은 없잖아요. 부동산학에서 물리적 이전성이란 말은 없다. 부동산학에서 물리적 이전성은 어떤 토지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게 물리적 이전성인데, 그럼 가치 발생 요인에서 이전성이라는 것은 물리적 이전성을 말합니까? 아니면 권리 이전성? 권리 이전성을 말한다. 그러다가 권리 이전성이다. 권리 이전성인데,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소유권이 이전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소유권 통제의 정도가 이전돼야 된다. 그럼 소유권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게 넘어가야만이 그게 가격이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전성은 법적 개념입니까? 물리적 개념입니까? 법적 개념이죠. 법적 개념으로서 권리 이전성이다.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이전성이란 법적 물리적 이전성을 말한다. OX, X. 물리적 이전성을 뜻하지 않는다. 무슨 이전성? 법적 개념으로서 권리의 이전성을 뜻한다. 이렇게 해야 돼. 권리 이전성. 이전성이란 법적, 물리적 개념의 이전성을 말한다. 그럼 틀린 말이지. 물리적 이전성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해됩니까? 2년 전인가 감정평가자 시험으로 갑시다. 2년 전에 감정평가자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해요.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이전성이란 경제적 이전성을 말한다. OX, X. 경제적 이전성이 아니고 법적 이전성이다. 법적 개념으로서 무슨 이전성? 권리 이전성. 자, 이전성, 그러면 권리 이전성. 이전성, 권리 이전성. 됐지요? 자, 이제 가치 형성 요인. 최근에는 이 가치 발생 요인은 24일 이후로 나오지 않고 있다. 거의 10년 가까이 됐어요. 10년. 가치 형성 요인은 작년에 이게 답이 됐어요.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에 여기 들어갈 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여기 이제 경제적 가치 들어갈 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가 있다. 이게 가치 형성 요인. 작년에 이렇게 했죠.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이렇게 했거든.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은 시장 가치,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 가치 형성 요인은 경제적 가치. 거기에는 일지계가 있다.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다. 이게 최근에 계속 출제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걸 나누면, 가치 형성 요인 나누면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다. 근데 이제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물어보지 않고 일반적 요인을 예전에 아주 잘 물어봤다. 그럼 일반적 요인은 뭔데?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일반적 요인이다. 그럼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또 나누면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은 사회적 요인,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은 경제적 요인,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는 그런 행정적 요인이 일으킨다. 15년 전에는 애우고 난리 쳤다. 볼 거 다 이렇게 치고. 근데 요즘은 거의 이 부분에 나오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지문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걸 막 외우지 말라고 생각해보면 되니까. 인구가 변화했다. 그럼 당연히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럼 인구를 경제적 요인입니까? 행정적 요인입니까? 사회적 요인이지, 인구는. 그럼 경제적 요인은 경제 용어들, 물가, 고용, 소득, 여기 뭐 실업, 산업 구조, 이런 것들이 경제 용어라고. 그러니까 경제 용어가 나오면 경제적 요인이다. 네, 이 교통 체계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교통 체계. 교통 체계를 주면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 경제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세부담 상태, 내가 세금을 얼마 내고 있는가? 그것도 경제적 요인이다. 행정적 요인은 부동산 정책, 세제가 세금 제도, 정부 세율이 강화된다든지, 부동산 취득세율이 강화된다든지, 양도소득세율이 강화된다든지, 그럼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세금 제도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굳이 따지자면 세금 제도는 무슨 요인이다? 행정적 요인이다. 되셨나요?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가치 형성 요인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뭐다?
일지계. 자, 그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은 효상유인데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전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게요. 부동산 가치 가격 이론이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집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집. 여러분이 오늘 20문제 풀었던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문제집 184쪽이에요. 문제집 184쪽. 자, 그럼 이제 갑시다. 문제집 184쪽 1번 문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은 거.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가치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하는 금액이다. 틀렸죠? 가치입니까? 가격입니까? 가격. 2번. 가격은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기 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에서 포함할 수 있다. 가격입니까? 가치입니까? 가치. 3번. 가격은 대상 부분에 대한 가격값이지만 가치는 장래기 되는 편익을 평가한 현재값이다. 뭡니까? 있습니까? 맞습니까? 이지.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3번. 자, 그다음에 4번. 가격이란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가격입니까? 가치입니까? 가치. 5번.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분산의 가격은 다양합니까? 하나입니까? 하나. 가격은 하나. 가치가 다양하다. 가치가. 1번 문제 정도는 가볍게 푸셔야 돼요. 나오면 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푸셔야 되지. 자, 이제 4번 문제로 갑시다. 자, 문제. 4번 문제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거의 없는 것도 있어요. 이건 이제 4번 문제는 지금 여기 부동산 가격의 기초 이론 해놓고 이게 지금까지 배웠던 것하고 약간 다른 게 나왔어요. 이게 4번 문제는 감정평가가는 설명으로 옳은 걸 해놨습니다. 현재를 여기에 좀 잘못한 것 같아서 뒤로 있으면 좋았을 텐데 얘는 약간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이 또 이루어질 거라고. 여기는 이제 감정평가의 분류. 좀 이따가 설명이 이루어질 건데 미리 나온 면이 있습니다. 자, 옳은 거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보다 약간 내용이 달라요.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복합분산에 대해서 토지만을 평가할 때 건물지로서 평가하는 것을 부분평가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1번 집은 모르겠다. 1번은 저한테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사전에 출제했고 여기는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데 문제를 만들 때는 꼭 이런 문제 만들어내요. 어떤 책이든 간에 여러분이 보는 문제집이든 다른 회사의 문제집이든 간에 꼭 이런 지문이 됩니다. 자, 2번. 자, 1번은 모르면 넘어가봐요. 2번.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활용될 때 해당 토지는 구분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도 모르겠다. 다 모를 것 같다. 그러면 잘 찍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3번 볼까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복합부동산은 구분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좀 알 것 같아요. 구분평가가 나오면 뭡니까? 가치를 달리하는. 하나의 물건이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일체를 이용합니다. 그럼 토지가 있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원칙은 따로따로 평가하는 거. 원칙은 따로따로. 그게 개별평가야. 그런데 이 두 개가 이용도상 불가분한 게 있다. 이게 지금 토지 건물 그 복합부동산이거든. 그 복합부동산 이게 이용도상 두 개가 불가분한 게 있다. 그러면 일체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럼 이건 구분평가하는 게 원칙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괄해서 평가하지. 일괄해서 평가. 그래서 이제 드디어 3번은 틀렸구나 알 수 있죠. 자, 4번. 대로변의 일필지 토지가 전 후면의 가치를 달리할 때는 가치를 달리했습니다. 그럼 일괄평가입니까? 구분평가입니까? 구분평가. 이거 자리가 바뀐 거라고 지금. 3번하고 4번이 자리가 바뀐 거야. 자, 4번. 가치를 달리했다. 그러면 무슨 평가? 구분해서 평가. 3번.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보겠다. 그러면 원칙은 여기 따로따로 평가하는 건데 하나로 보겠다. 그럼 일괄해서 평가하는 거죠. 자, 5번. 일필지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 시설에 저축돼. 이것은 오늘은 안 배웠지만 여러분 이미 들었던 거예요. 많이 들었던 거잖아요. 자, 이렇게 토지가 있고 이 토지의 일부분이 여기가 도시계획 시설에 저축돼요. 도시계획 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 저축돼요. 수용될 경우 이게 수용됐습니다. 그럼 이거 수용되면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경우는 부분평가입니까? 부분평가입니까? 부분평가가 된다. 부분평가가. 그럼 적어도 3, 4, 5는 이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자, 2번 갑시다.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핵지로 활용됐대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핵지가 됐다. 자, 그럼 여러 개의 필지다. 그럼 이렇게 도로가 있고, 약간 어려워요, 이 문제는. 최근에는 이 문제 이렇게 어렵게는 되지 않습니다. 자, 도로가 있고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나왔어요. 필지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 그러면 토지가 4개라는 소리야, 4개. 토지가 4개입니다. 그럼 원칙은 따로따로 평가하는 거. 따로따로. 이게 개별 평가야. 근데 하나의 핵지가 됐대. 이렇게 하나의 핵지가 됐대. 그럼 하나의 핵지가 되면 가격 수준이 하나가 됐다는 소리야, 하나. 가격 수준이 하나가 됐다. 그럼 구분해서 평가해야 됩니까? 일괄해서 평가해야 됩니까? 일괄. 그래서 구분 평가 아니라 이거는 일괄 평가입니다. 일괄 평가. 그러니까 2번 지문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3, 4, 5 지문은 중요해요. 3, 4, 5 지문은 약간 여러분이 낯설지만, 자, 그럼 이제 2번도 틀렸습니다. 그럼 답이 1번이 1번. 네, 가볍게 들으셔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1번 지문은 어떤 책이든지 다 있는데 아주 빈번하게 출제한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이거 저한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거라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복합부동산이에요. 토지하고 건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복합부동산이라고 하지. 복합부동산. 그럼 이 복합부동산인데 이 복합부동산에서 우리는 토지만 평가해보자. 토지만 평가하자. 그럼 토지만 평가하는데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만 평가하는 경우.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자, 첫 번째, 이렇게 토지 위에 건물이 지금 있죠.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는 걸로 보자. 그것을 나지 상정한다고. 나지를 상정했습니다. 나지 상정 평가예요. 나지. 그러면 이거는 조건을 붙였습니까? 안 붙였습니까? 붙였잖아요.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다고 봤으니까. 나지 상정했다. 건물이 없다고 봤으니까. 그럼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 조건부 평가다. 이렇게요. 자, 이 경우는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다고 보고 토지만을 부동산으로 본다. 이걸 독립평가다. 이렇게 불러요. 독립평가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토지를 평가할 때 건부지로 본다. 건부지로 평가하겠다. 그럼 건부지로 평가한단 말은 토지에 건물이 있는 대로 평가한다는 소리입니까? 없는 대로 평가한다. 있는 대로 평가한다는 소리. 있는 대로. 그럼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조건을 붙였다 합니까? 현황 평가라고 합니까? 현황 평가. 이런 경우는 이제 현황 평가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시라고요. 이 토지에 분명히 건물이 있죠? 복합분산 맞죠? 복합분산인데 건물이 없다고 보자. 그럼 토지만을 독립된 분산을 보자. 그게 독립평가야. 지금 이해됐나요? 그게 지금 1번이야, 1번. 근데 2번은 토지에 건물이 있다. 그럼 건물이 있는 대로 토지만 평가하자. 그러면 전체 중에서 토지 부분만 평가하자는 소리야. 토지 부분만. 이런 경우는 무슨 평가를 한다? 부분 평가라고 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부분 평가를 한다. 자, 봅시다.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이거 복합분산이다. 그러니까 복합분산인데 이 토지만을 평가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나지 상정한다. 나지 상정했단 말은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없는 걸로 보겠다는 소리야. 없는 걸로. 그러면 조건을 붙였습니까? 안 붙였습니까? 붙였죠. 그러니까 이 토지를 지금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을 평가할 때 나지 상정 평가가 있다. 그럼 토지에 분명히 건물이 있는데 나지 상정했단 말은 건물이 없는 걸로 보겠다는 소리죠. 조건을 붙였어? 안 붙였어요? 붙였죠. 조건부 평가. 근데 이런 경우는 토지만을 독립된 분산으로 보겠다. 그래서 독립평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 토지를 평가할 때 건부지로 평가한단 말은 토지에 건물이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있는 그대로 봤으니까 조건부 평가입니까? 현황 평가입니까? 현황 평가. 그 다음에 이 토지에 건물이 있다. 근데 토지만 평가한다. 그럼 토지 부분만 평가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분 평가 이렇게 부른 거라고. 자, 그러면 봐요. 1번. 복합분산에서 토지만 평가할 때, 복합분산 토지만 평가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소리야. 나지 상정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건부지로 평가하는 경우하고. 그럼 여기는 건부지에서 평가했다는 거죠?
그럼 건물주가 평가했단 말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 부분만 평가한다는 소리야. 토지 부분만. 그러면 독립평가입니까? 부분평가입니까? 부분평가. 그래서 1번이 옳은 말이에요. 1번이 옳은 말. 자, 힘들면 눈빛 보니까 힘들어요. 지금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이해 안 되는 것이 이해 안 되겠다. 그렇지? 그럼 이제 1번이 힘들면 3, 4, 5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3, 4, 5는. 자, 이제 됐어. 자, 그럼 이제 6번 갑니다. 6번. 자, 6번 문제 갑시다. 6번 문제는 가치 발생 요인. 효상유의. 됐죠? 효상유의에서 초점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이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전성은 권리의 이전성, 법적 개념이다. 물리적 이전성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틀린 것 그렇습니다. 1번.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등과 같은 공법상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대상 부동산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OX? 오잖아요. 어떤 물건의 물리적 특성, 어떤 토지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용 규제가 그 부동산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당연히 미치겠지. 당연히.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쓸모에 영향을 미친다. 군사시설 보호구에 지정됐다. 아니면 고도지구, 이렇게 공항 옆에 고도지구 지정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에 됐다. 이렇게 법적 사항은 당연히 부동산의 효용에 쓸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실제로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2번 유효수요 나왔습니다. 살 의사와 뭐가 있어야 한다? 지불 능력이 필요하다. 3번 가치 발생 요인에서 상대적 유효성. 상대적 유효성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공급이.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OX, X 반대로 써놨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바꿔야 돼. 부동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답 몇 번입니까? 3번. 자, 이제 4번. 효용은 부동산 용도에 따라서 이 쓸모라는 것은 부동산의 쓸모라는 것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했잖아요.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 편리성이 쓸모가 되는 거고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이 공업용 부동산은 뭐요? 생산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자, 5번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인 효, 상, 유, 이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 되셨죠? 예. 이제 가치 발생 요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가치 발생 요인보다는 가치 형성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 가치 형성 요인,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뭐가 있다? 일지계.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뭐가 있다? 일지계. 되셨습니까? 예. 자, 이제 좀 이따 여기 3번 문제 같은 문제도 좀 이따가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됐고, 지금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은 여기까지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야. 우리 책에 보면, 이제 여기 문제집 보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먼저 또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가면, 여기 우리 필수서로 가면, 그럼 158쪽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 첫 번째 공부해야 될 게 1번 타자가 뭐예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1번 타자가 이 표야, 표. 이 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비교하는 거. 자, 여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요약 정리집에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만 지금부터 체크해 볼게요. 158쪽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나왔습니다. 158쪽 하단부에 지역 분석 개념 나왔죠? 그 개념은 특별하게 필요 없는 거고, 159쪽으로 가면 필요성 역시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나왔습니까? 이 지역 분석 대상 지역은 반드시 정리할 거. 그럼 지역 분석은 칠판 볼까요? 지역 분석은 어디를 분석하는 겁니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권. 그러니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시험에 나올 때 이 표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인근 지역이 뭐냐, 유사 지역이 뭐냐, 동일 수권이 뭐냐 이 세 가지를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는 첫 번째 이제 이걸 공부해야 돼. 이거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권 이 세 가지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야. 그럼 인근 지역이 뭐냐, 유사 지역이 뭐냐, 동일 수권이 뭐냐? 오늘 숙박비 받을까? 숙박비. 잠은 집에서 자라고 집에서. 잠은 집에서 자지 왜 여기서 자냐고. 네? 인사는 하루에 한 번씩만 하면 되는데 저한테 몇 번씩 하냐고. 고개 들어 나를 봐요. 아니 나를 보지 마. 칠판을 봐. 고개 들어 칠판을 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돼요. 이 부분. 근데 책을 보면 인근지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써놨어요. 그거는
우리 시험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것은 다 정리해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59쪽에 인근적으로 가면 개념 나왔죠, 개념? 그 개념이 요즘 잘 나오고, 동그라미 2번은 굳이 기억할 필요 없다. 3번, 인근적에 보면 사례 수집도 굳이 기억할 필요 없다. 자, 4번, 동그라미 4번, 어디 한지 아시죠? 인근적의 기타 사항,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유사지역은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동일 수구권, 개념. 개념에서 기억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요즘 그것만 나오니까. 자, 동그라미 2번 가면 부동산의 용도별 동일 수구권 나왔습니까? 이것도 출제한 적이 있다고. 출제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한 번인가 출제하고 그렇게 출제 빈도가 떨어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굳이 거기를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161쪽, 넓혀보기 나왔죠? 161쪽은 15년 전이라고 했어요. 15년 전에 별표 5개 치고 난리 쳤다. 별표 치지 말라고. 그게 15년 전이니까 지금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는 그 넓혀보기는 안 보도 상관없다는 거. 자, 넘겨봐요. 넘겨서 162쪽에 지역분석 개별분석 표 나왔죠? 그 표를 기억하시면 되지. 그럼 결국은 지역분석 개별분석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책에 써놨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딱 2가지밖에 없다. 인근적, 유사적, 동일수권 요거 3가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 표하고 그러면 거의 정리될 것이다. 선생님 아까 넓혀보기에서 나오면 어떻게?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것까지 어떻게 잡어? 그것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려면 10년을 공부해도 불합격이야. 모든 걸 다 알고 가려면.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자주 나왔던 거 이것만. 자, 인근적 갑시다. 인근적 이 개념은 엄청나게 잘 나오죠. 대상부에 속한 지역. 대상부에 속한 지역이고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그 다음에 가치 형성요인 뭐뭐가 있었습니까? 일지계. 가치 형성이 일지계 중에서 무슨 요인을 공유한다? 지역 요인. 이게 이제 지역 요인. 지역 요인 공유. 여기까지. 지역 요인 공유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야. 인근적이 나오면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인근적이 나오면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인근적이 나오면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그래서 이제 개별 요인 공유라고 나오면 틀린 말이다. 인근적은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자, 그러면 그림 그립시다. 이 부동산을 평가한다. 이걸 대상 물건이라고 그래요. 대상 물건.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있다. 그래서 인근지역.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인근지역이라고 한다.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뭘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을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이거 원가법. 원가법으로 평가한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네가 알아서 해라. 제조를 원가를 산정해야지. 제조를. 원가법, 제조를 원가 마이너스 감가 수정. 그러니까 제조를 원가를 산정하고 감가 수정해야지. 그럼 이걸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다.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은 순수익은 환원하고 미래연금을 할인하고. 그럼 이걸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다면 순수익 구하고 미래현금으로 구하고 그렇게 하겠지. 그럼 이걸 거래사례 비교법을 평가한다.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사시 지계면 거래사례를 선택하고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면적 비교. 됐습니까? 하나 더 있으면 순 넘어가겠어. 네. 면적 비교가 끝나게 다행이야. 그럼 이걸 거래사례 비교법을 평가한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거래사례를 선택해야지. 거래사례 선택. 근데 거래사례를 선택할 때 거래사례를 인근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고 노란색은 거래사례, 여기 사례. 그 다음에 인근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 유사지역. 유사지역이 나왔습니다. 자, 아직 인근지역이 끝나지 않았어요.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에 속한 지역,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여기 가지고 장난 안 쳐. 부동산 이용이 이질적이 이렇게 안 하겠지.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자, 그럼 이 지역 요인 공유한단 말이 이걸 파생시키는 거야. 요걸. 그러면 사례를 인근지역에서 구할 수 있고 인근지역에서 사례를 구할 수 없으면 이거 대상부동산 거래사례 비교 평가할 때 사례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례 1번, 사례 2번. 그럼 사례를 인근지역에서 선택하면 좋은데 인근지역에 사례가 없다.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 먼저 사례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례는 인근지역에 선택할 수 있고 유사지역에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된다고. 인근지역에서 거래사례를 구할 수 없을 때
유사지역에서 거래 사례를 구할 수 있다. OX? O라고. 자, 그러면 이 토지를 평가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을 한다면 가장 먼저 뭘 선택해야 돼요?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 표준지 공시지가는 인근지역에 선택할 수도 있고 유사지역에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비교 표준지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그 비교 표준지를 선택할 때 인근지역에 선택할 수도 있고 유사지역에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거래사례법하고 논리가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 인근지역에서 거래사를 선택했다. 인근지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택했다. 그러면 지역령이 똑같다. 그럼 지역령 비교를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난리를 치는 거지. 인근지역의 사례다.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할 때 지역령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지역 분석을 생략한다고 나온다. 그럼 모두 X다? X. 지역 분석 생략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지역 분석 생략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여러분들 많이 알아서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알아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지겨워서 합격해. 지겨워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선생님 나는 들을 때마다 새로워. 그러면 안 되지. 아주 지겨워 죽겠네 그래야지. 지겨워 죽겠어. 빨리 시험 봐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니 1년 더 하면 점수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 개똥이다. 똑같다 점수. 그러니까 올해 다 끝내야 한다. 이렇게. 자 다시 이제 마무리합시다. 인근지역, 대사무에 속한 지역, 부동산 이용이 동일지역이고 가치 형성용에서 무슨 용이? 지역령을 공유한다. 그럼 이 지역령을 공유한다 해서 이게 파생돼 나온다고. 사례를 인근지역에 선택했다면 인근지역에 사례를 하면 지역령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사례를 인근지역에 선택했다면 개별용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OX, X. 개별용 비교 생략이란 말 없다. 지역용 비교 생략이란 말로 나온다. 지역 분석 생략했다. OX, X. 지역 분석 생략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인근적 이제 됐어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이 인근적의 범위는 고정되어 있겠습니까? 변동하겠습니까? 변동이에요. 인근적의 범위는 변동한다. 인근적인 범위 넓혀졌다가 좁혀졌다 할 수 있다는 소리, 인근적이. 네?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형성됐어요. 이렇게 아파트가 형성됐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 지역에서 이렇게 단독주택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인근적, 여기는 인근적이 아니라 유사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 단독주택이 다 없어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인근적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인근적의 범위는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동하겠습니까? 변동. 인근적은 변동한다. 자, 이번엔 유사지역.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유사지역이라고 해요.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그럼 유사지역에서 포인트. 여기를 대상부동산에 속하는 지역 이렇게 낼 거라고.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에 속하는 지역 이렇게 낼 거라고. 뭐가 있습니까? X. 대상 물건이 속하는 지역은 인근지역이에요. 인근지역. 그럼 유사지역은 대상 물건이 속하지 않는 지역인데 왜 유사지역이냐? 인근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하니까 유사지역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유사지역의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유사지역의 사례를 선택한다면 그럼 지역령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인근지역일 때만 지역령 비교를 생략한다. 그럼 유사지역에서도 사례를 선택할 수 있고 유사지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때는 지역령 비교를 생략할 수가 없다. 되셨죠? 예? 자, 동일수권. 동일수권은 이 부동산과 이 대상 물건과 가격 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적 범위. 그게 동일수권이에요. 그러니까 동일수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여기서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한단 말은 가격도 비슷하고 용도도 비슷하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고 이런 소리예요.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적 범위로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 넓은 지역이다. 이렇게 넓은 지역을 동일수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검단의 33평 아파트 가격이 영등포, 서울 영등포의 33평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안 미쳐. 그럼 만약에 검단의 33평 아파트 가격이 서울에 있는 영등포의 33평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영등포까지가 동일수권이 된다고. 그러니까 동일수권은 비슷한 부동산에 대해서 비슷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역적 범위. 검단의 33평 아파트가 10억이다. 그럼 영등포는 5억밖에 안 한다. 그럼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 그러면 동일수권이 아니란 소리야.
우리 인천 전부가 33평 아파트가 10억이다. 그럼 인천 전부가 동일 수급권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33평 아파트. 그게 동일 수급권의 개념. 개념은 그렇지만 시험 문제, 아니 문제는, 지문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때는, 유사한 부동산끼리는 가격이 유사한 지역적 범위. 근데 이제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격 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적 범위. 그걸 뭐라고 한다? 동일 수급권이라고 한다. 이제 마무리. 인근지역, 대상부에 속한 지역. 유사지역은 대상부에 속하지 않는 지역. 인근지역은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률 중에서 일지계. 일반적인 지역요인 개별 중에서 지역요인을 공유한다. 개별 요인 공유 죽사발한다. 그럼 인근지역의 사례를 선택했다면 지역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살짝 바꿔주겠죠? 인근지역의 사례를 선택했다면 지역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OX, X. 개별 요인 비교 생략이란 말은 없어요. 개별 요인 비교란 생략이란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역 요인 비교만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 분석을 생략한다. 있다 이뤄낸다고. 유사 부동산 대상부에 속하지 않는 지역. 그러면 유사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친다고 그래. 안 미치면 내가 미쳐버릴 거니까. 그치?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럼 대상 부동산, 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근적이고, 유사 지역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자, 그러면 동일 수권. 자, 됐어요. 자, 이거 중간에 멈출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 표 작성하고, 문제 두 문제 개정됐으니까, 풀고서 이번 시간 끝내요. 지역 분석.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권을 분석하여 그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 가격 뭡니까? 수준 판정한다. 지역 분석, 선행 분석 먼저 하는 거고, 이 지역 분석을 바탕으로 개별 분석은 나중에 하는 거고, 후에 하는 거고, 시간적으로 뒤지는 거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거고, 개별 분석을 통해서 그 부동산의 최유효율을 판정하고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 것이다. 이게 개별 분석.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주변 지역과 그가 속한 지역과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따진다. 그래서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적합하지 않으면 감가해야 된다.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부동산이 못 움직인다? 부동성. 즉 부동산이 다 붙어있다? 인접성. 그래서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역 분석해야 된다. 지역 분석, 거시적, 전체적 관계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해서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맞는가 본다. 개별 분석,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 위배됐다.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은 다 다른 개별성도 해야 된다. 개별 분석은 미시적, 부분적이다. 자, 그러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여러분 이제 기억이 할 내용 다 끝났습니다. 네? 개미는 기억나시죠? 체구는 작지만 균형이 있게 기어간다. 그렇지. 기어간다. 개별 분석, 미시적. 체는 체유형, 구체적 가격. 균형의 원칙, 기어간다의 기능, 기능적 감가. 후는 후의 분석. 됐습니까? 자, 됐어요. 이거 나오면 다 맞추겠지 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생략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생략이란 말 없다. 자, 그러면 이 생략이란 말을 대신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감정 평가의 필수적 절차다. 필수적. OX. 생략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감정 평가의 필수적 절차에 해당된다. OX?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 그럼 쉬었다 할게요. 문제 풀고 나서. 자, 대피용 문제로 갑시다. 문제집으로 간다면, 그러면 186쪽입니다. 자, 됐습니까? 네,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은 거.
1번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해서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땡. 지역 분석. 2번 지역 분석은 대상 분석은 미시적, 국지적 분석인데 비하여 개별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광역적 분석이다. 지역하고 개별이 같겠습니다. 3번 유사지역이란 대상에 속한 지역으로서 틀렸죠.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인 가치 형성 지역률을 공유한 지역을 말한다. 유사지역은 무슨 지역? 인근 지역. 4번 동일 수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산이 존재하는 구역을 말하면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답 몇 번입니까? 4번. 5번 대상 부동산의 채용을 판정해서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까? 개별 분석이. 개별 분석.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틀린 거. 1번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유사지역 및 동일 수권까지 분석이 이루어진다. OX? O. 2번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분석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그 지역적 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그 특성이 지역 내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을 분석한 것이다. 이거 O일까 X일까? O입니다. O. 이게 지역 분석이야? 선생님 이 말은 책이 없던데 있습니다. 지역 분석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이 나와. 지역 분석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딱 한 번 나왔어, 우리 시험에. 이렇게.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 이 분산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가, 그 지역은 무슨 특성이 있는가, 그럼 그 특성은 그 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분석한 게 지역 분석이라고 해요. 3번 인근지역은 대상 분산 가격 형성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법이다.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직접이야. 직접. 이게 틀렸어. 인근지역은 대상 분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 직접. 그러면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유사지역. 유사지역. 4번 지역 분석에서 사용되는 유사지역은 특성이 인근지역과 유사하며 인근지역과 가격 내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OX? 이게 유사지역이에요. 유사지역이란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인근지역과 대체 관계가 성립하는 지역, 그걸 유사지역이라고 한다. 여기 인근지역이 노량진이라면, 서울의 노량진이라면, 노량진은 고시원이라면, 고시촌이라면 유사지역은 신림동이다. 신림동. 유사지역. 그러니까 신림동과 노량진이 이렇게 가격 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치고 바꿀 수 있는 지역이다. 그게 이제 유사지역 개념이에요. 자, 5번 개별 분석의 개별 요인은, 자,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데, 개별 요인은 이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요인. 이게 개별 요인이죠. 당해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 조건 등의 재반 요인, 여러 가지 요인을 말한다. 이게 이제 개별 요인이라는 소리야. 여기서 이 5번 질문은 개별 분석을 물어본 게 아니라, 개별 요인이 뭐냐, 개별 요인이. 우리 일찍에 있었잖아. 가치 형성 일찍에 중에서 개별 요인은 이 부동산만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것을 개별 요인이라고 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